요번 시간은 청국장 발효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청국장과 가장 유사한 게 낫또라는 것이 있어요. 청국장하고 낫또의 차이점 알아요? 청국장은 균이 죽은 것, 낫또는 균을 안 죽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요. 그래서 청국장 발효를 하면서 청국장 발효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정말 좋은 청국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청국장은 고온 발효예요. 고온 발효라고 하면 사람의 몸을 기준으로 해요. 모든 생명체의 기준이 늘 사람으로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래서 몸의 온도가 36.7도. 그러면 고온 발효는 37도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쭉쭉쭉쭉쭉 해서 45도 이상이 되면 고온이 아닌 넘어간 거예요. 온도가. 청국장은 어떻게 하냐면 밑에다가 뜨끈뜨끈한 방 바닥에다가 청국장을 올려놓고 발효를 해요. 계속 온도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청국장이 처음엔 어떻게 돼요? 37도를 넘으면서 발효가 시작이 되겠죠. 시작되면서 끈끈하게 이런 끈적끈적한 그런 것도 나오고 이러다가 온도가 42도 이상이 올라가고 45도가 올라가면 그 증식됐던 청국장의 균이 죽어요. 죽은 균은 어떻게 돼요? 썩죠. 그래서 청국장은 끓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많이 증식됐던 균이 죽게 된 거고 낫또는 온도를 유지를 해줘요. 38도, 40도 이렇게 딱 유지를 해줘요.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좀 벗겨주거나 바닥을 서늘하게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청국장 냄새가 안 나요. 청국장 냄새는 고온에서 활동하는 균이 죽어서 나는 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청국장을 만든다 그러면 온도계를 청국장에다 딱 꽂아놓고 그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불을 내리건 아니면 덮은 걸 벗겨주던. 이건 식초도 똑같아요. 식초도 그 온도에서 자라는데 식초는 습식 발효예요. 근데 청국장은 반습식이에요. 삶아서 조건들을 반습식으로 만든 거예요. 고온 반습식의 발효예요. 청국장은. 온도는 38에서 40도 사이를 반드시 유지를 하세요. 자, 그러면 청국장은 어떤 균이 발효를 시키느냐? 김치는 효모균, 젖산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청국장을 발효시키는 균은 뭐냐면 사상균주. 사상균주 또한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문제는 사상균주를 어떤 걸 얻어내느냐? 이것이 청국장에서 키예요. 청국장을 만드는 키예요. 맨 처음엔 당연히 토종콩을 써야 되겠죠. 이건 원재료는 조생종에 빨리 자라는 콩은 만생종의 콩만큼의 맛과 향과 이걸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토종종자를 쓰는 건 당연하고 걔를 가지고 삶아요. 삶을 때 콩이 퍼들어지게 삶는 거죠. 이 과정이 뭐냐면 콩 내에 습도를 놓는 과정도 되고 그 다음에 콩은 뭘로 되어 있냐면 지방종자예요. 그래서 지방은 단백질이 단단하게 아주 여러 개의 사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균이 못 먹어요. 그래서 삶아서 그 조직을 지방을 단백질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삶는 과정이면서 콩 속에 습도를 넣는 게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삶아서 미생물이 사상균이 먹을 수 있게끔 습도를 유지하게끔 해주는 것이 기본키예요. 그래서 청국장을 가지고 담을 때 온도의 감지와 온도 유지는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뜨거운 곳에 냅두고 발효를 해봤자 결국은 냄새가 나는 청국장으로 가는 것이고 냄새가 안 나는 청국장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도를 명확하게 유지해 주는 것. 그런데 발효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식물의 고유의 기능, 향, 맛과
어떤 미생물이 활동했느냐에 따라 술이 되기도 하고 식초가 되기도 하고 향과 맛이 다 바뀌어요. 이 어떤 미생물이냐에 따라서. 사상균주에서도 내가 어떤 걸 얻냐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대부분 사용했던 나오는 고초균이에요. 청국장을 할 때 거기다가 볏짚을 까는 이유는 통기성을 주고 뭐 이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볏짚 속에 들어있는 고초균이라는 사상균주를 끌어내기 위해서 볏짚을 쓴 거예요. 그래서 볏짚을 밑에 깔고 거기다가 볏짚을 청국장에다 콕콕콕 꽂아놓고 하면 발효가 잘 되죠. 그러면 밑에 깔고 꽂아 놓을 수 있는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만 알아봐도 굉장히 다른 청국장을 만들어내요. 벼는 벽과 화분가 식물이에요. 화분가 식물들은 대부분 뭘 갖고 있냐면 공생균주 계열의 사상균주를 가져요. 그것과 함께 사는 균주, 사상균주를 가져요. 이런 것들을 갖는 애들을 보면 대나무도 사상균주를 가져요. 그래서 여름철 같은 데 청국장을 담을 때는 그냥 주변에 있는 대나무를 꺾어다가 말리면 안 돼요. 습도를 유지해서 뒀다가 청국장을 할 때 함께 밑에 대나무를 깔고 거기다가 대나무를 꽂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했던 청국장이 나와요. 갈대를 꽂아도 그래요. 갈대를 꽂아도 굉장히 달콤한 청국장을 만들 수 있어요. 화분가 식물들은 대부분 그런 공생균주 체계의 사상균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분가는 대부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생균주를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있죠. 뭐냐면은 콩과 애들. 그래서 여름철에는 지금 바깥에 콩 많죠. 그 콩대를 꺾어다가 깔고 꽂아요. 그러면 청국장이 나오는데 맛이 정말 고소해요. 우리 볶으면 나는 고소한 맛처럼 청국장이 기가 막히게 고소한 청국장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콩가 식물 대부분 공생균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콩가를 활용해도 돼요. 공생균주가 제일 그래도 우리가 유명하게 쓰는 게 뭐냐면 장미과들이에요. 그러면 장미과를 활용해서도 뭘 할 수 있냐면 얻어낼 수 있죠. 딸기, 찔레, 사과나무 이런 것들. 사과나무 향 맡아봤어요? 사과나무를 끊어서 향을 맡거나 사과나무를 불에다 떼봐요. 향이 사과나무하고 똑같아요. 정말 근사한 향이 나와요. 그래서 사과나무로 가지고 청국장을 만든다면 뭐가 되냐면 사과 향이 나는 청국장. 그래서 청국장의 변화는 무한 가능해요. 향, 맛, 기능까지를 완벽하게 올릴 수 있는 것이 되고 그중에 특히 약용으로 쓰이는 장미가나 콩가를 활용을 한다면 단순히 청국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약성까지를 포함하는 청국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됩니다. 청국장 만드는 것 굉장히 편해요. 뭐 우리 과일 먹는 것들 대부분 보면 돼요. 뭐 산사나무부터 시작해서 마가목 뭐 이런 것들 약용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개들을 활용해서 청국장을 만들어 보시면 또 새로운 세계의 청국장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몇몇 과의 식물들을 활용해서 청국장을 만들면 다 달라서 상품화가 될 수도 있고 맛도 굉장히 다르고 효능도 다른 청국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이 잎들이나 줄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아주 저온성 사상균이 아니라면 무조건 돼요. 그래서 조심스레 시도를 해보세요. 콩 같은 경우를 콩의 사상균주를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콩버섯이 나오는데 그 콩버섯이요 요만해요. 근데 맛이 정말 겁나게 좋아요. 한 번만 먹어보면 볏짚 안 깔아요. 왜냐면 볏짚은 맛이 좀 떨어져요. 버집버섯 여름 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맛이 그렇게 시원하고 프레시하고 이런 게 없어요. 겨울에 내가 콩깍지를 이용해서 발효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떡하냐면 미지근한 물, 역시 38도에서 40도 물일 거예요. 그 물에다가 콩깍지를 담아서 어떻게 하냐면 잠을 깨워요. 이게 끓인 물에다가 넣으면
그 균이 죽어요. 그렇게 해서 미지근한 물에다가 깨운 다음에 비닐봉지 같은 데다 넣어서 하루 이틀 정도 습도를 유지해서 두세요. 그러면 걔가 깨어나요. 그러면은 그 균으로 가지고 할 수 있고, 여름철처럼 지금처럼 온도가 높고 습도가 충분할 때는 미생물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을 깨울 필요가 없고, 춥거나 이럴 때는 잠을 꼭 깨우는 작업을 한 다음에 가면 돼요. 그래서 청국장 발효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뭐가 되냐면, 고온 반습식 사상균 발효예요. 자, 여기다가 또 하나를 추가를 할게요. 뭐냐면 역시 무엇을 해주면 좋으냐면 활성소금을 조금 넣어봐요. 그러면 패턴이 잡균 냄새가 거의 사라지는 굉장히 좋은 청국장을 또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뭐 0.8% 정도에서 1% 정도. 미네랄 공급이 있기도 하지만 조건을 갖춰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없으면 뭐를 좀 넣으셔도 되냐면 숯 같은 거 사용해도 좋기는 한데, 청국장 발효해서 숯을 넣으면 잘못하면 이렇게 좀 섞이는 게 있는데 섞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다른 균들을 죽이고 좋은 균들을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넣어주면, 특히 우리 그 물 같은 거 계량하고 이럴 때 쓰이는 음이온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청국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청국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